이 영상은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역사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본 영상은 역사적 분위기와 당시 기록을 중심으로 차분히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깊은 밤 창덕궁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던 시간, 한 선비가 조용히 붓을 내려놓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궁궐의 밤은 유난히 고요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조선의 선비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잡는 일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내려놓는 일일까요? 조선 중종시대, 왕이 가장 신뢰하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광조. 청렴하고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성품. 많은 선비들이 그를 따랐고 왕 역시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은 결국 한 선비의 삶을 가장 비극적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왕의 신뢰를 받았지만 왕의 손으로 사라지게 된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조선 선비의 기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광조가 조정에 등장했을 때 조선의 정치 분위기는 이미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끝나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공신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왕을 도와 왕위를 세운 공신들은 스스로를 나라의 주인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조정은 점점 권력 다툼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누구보다 강한 신념을 가진 선비였습니다. 그가 믿는 조선은 분명했습니다. 권력보다 도덕이 앞서야 하고 공신의 공보다 백성의 삶이 먼저이며 선비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바른 길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중종은 그런 조광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왕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공신들이 너무 강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를 가까이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왕의 신뢰를 등에 업고 조선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의 개혁은 과감했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차지한 공신들을 다시 심사하자고 했고 도덕과 학문을 중심으로 인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량과라는 새로운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학문과 인품을 갖춘 선비라면 누구든 조정에 들어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젊은 선비들이 조광조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기존의 공신들에게 조광조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그들이 쥐고 있던 권력은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광조를 몰아낼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조정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궁궐 담벼락에 이상한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초이왕. 겉으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글자처럼 보였지만 그 글자를 풀어 읽으면 이런 뜻이 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조광조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사실보다 소문이 더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공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광조가 너무 큰 권력을 가졌다고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조용히 왕의 귀에 말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중종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자 왕의 마음에도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는 여전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조정에서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광조를 유배 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선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가장 믿던 사람, 조선의 개혁을 이끌던 선비, 그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조광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붓을 들어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그리고 담담하게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유배지로 가던 중 왕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옵니다. 사약. 조광조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옷을 정리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직 너무 곧았던 것뿐이로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선비들이 한동안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너무 바른 사람은 오히려 오래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광조의 삶은 짧았지만 그의 이름은 조선 역사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았고 나라가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말하던 의리와 절개,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는 삶, 그 모든 것이 조광조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수많은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광조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선비들이 꿈꾸던 세상은 아마도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권력보다 도덕을 먼저 생각했던 한 선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조광조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조선의 선비 정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는 화려한 승리보다 이렇게 조용한 패배가 더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한이자 선비가 남긴 기계일지도 모릅니다. 한 선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의 삶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 중종시대 한때 왕이 가장 믿었던 선비 조광조는 사약 한 장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조선의 조정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많은 선비들의 마음속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과연 조광조가 틀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선비가 떠난 뒤 조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광조라는 이름이 왜 조선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광조가 세상을 떠난 뒤 조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개혁은 대부분 멈추게 되었고 조정에 들어와 있던 젊은 선비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량가로 뽑혔던 선비들 역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조용히 학문에만 몰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광조가 있었을 때 조정에는 분명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덕과 학문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는 이상이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그 바람은 갑자기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너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종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조광조를 가까이 두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나라가 더 바르게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공신들과 신진사림 사이의 긴장은 왕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는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말했고 그 길이 어렵더라도 결국 조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항상 이상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광조가 사라진 뒤 조정의 권력은 다시 공신들과 기득권 세력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허전한 공기가 조정에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조광조의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정치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선비였다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조선의 선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선비는 어디까지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권력과 타협하면서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뜻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질문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광조의 제자들과 후배들은 그의 이름을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광조가 말했던 것들을 책 속에 남기고 서원과 학문 속에서 계속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광조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위험한 개혁가로 보던 시선 대신 청렴하고 고든 선비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조선의 사림들은 그를 자신들의 정신적 스승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는 살아있을 때는 많은 적을 만들었지만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오히려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는 권력을 오래 쥐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하는 이름은 꼭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광조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권력을 오래 붙잡고 있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이 조금 더 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바람은 결국 그의 삶을 끝으로 이어졌지만 그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선의 사림 정치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 속에서 조광조의 이름은 다시 한번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가 꿈꾸던 세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생각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광조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분명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인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개혁을 시도했고 결국 권력 싸움 속에서 밀려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선비들은 그의 삶을 실패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에서 선비라는 존재는 단순히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광조는 바로 그 기준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고든 성품, 권력보다 도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계. 이 모든 것은 조선 선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면서도 어딘가 조용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선비가 지켜야 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는 화려한 승리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용히 남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 말하던 한과 기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왕과 장수도 많지만 때로는 한 선비의 조용한 선택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조광조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조선의 많은 선비들에게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권력보다 바른 길을 고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잠시라도 조선의 고요한 밤과 선비의 마음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의 역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한과 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밤, 조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